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시니어 유튜버가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제 삶을 나눕니다. 32년간 가구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매달 실적에 쫓기고 거래처 관리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월급 450만 원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며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예상보다 일찍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며 저를 포함한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저는 3년만 더 일하면 정년퇴직인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32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강 부장 이제 그만 쉬세요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았죠. 국민연금은 월 112만 원. 제 마지막 월급의 25%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퇴직은 그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셈이었죠. 당신은 집에서 뭐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아내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더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퇴직 1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울 노원구에 있던 아파트 한 채는 제 명의로 남겼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에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65세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점점 우울해졌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70대 노부부의 캠핑카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노부부는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 아래에서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여행은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휴가라고 해봐야 1년에 3일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족 행사나 집안일로 채워졌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간 고민한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캠핑카를 사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집을 팔아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대연아, 노인네가 무슨 캠핑카야. 그냥 조용히 아파트에서 살아.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3억 2천만 원에 빠르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 캠핑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6천만 원짜리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고 내부 개조에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제가 32년간 가구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캠핑카 내부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직접 디자인했고 좁은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도 작지만 실용적으로 개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움직이는 작은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에서 캠핑카 구입 및 개조 비용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4천만 원은 노후를 위해 따로 관리했습니다. 1억 원은 정기 예금에 넣었고 1억 원은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의료비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보통 예금에 두었습니다. 월 112만 원의 국민연금과 함께 이 자금이 제 노후를 지탱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캠핑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32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 8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주차와 화장실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첫날 밤 서울 한강공원에 캠핑카를 세우고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경비원이 와서 여기서 취침 금지라며 쫓아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 대형마트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대부분 장기 주차나 취침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캠핑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되었습니다. 캠핑장 이용료는 보통 하루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제 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캠핑카 연료비,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캠핑카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지만 사용 후 오물 처리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오물 처리 시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능한 한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고 캠핑카 화장실은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이 불편했고 냉장고가 작아 식재료를 많이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식을 자주 했는데 이것도 큰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간단한 요리법을 개발했고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소량 구입해 그날그날 요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캠핑카 생활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첫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밤을 보내는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캠핑카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밤중에 깨어나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도관이 얼어물이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 배관도 동파되었습니다. 수리비로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후 겨울에는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경상도, 전라도 남부, 제주도에서 지냈습니다. 기온이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철새 같은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6개월 차에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6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또한 당뇨 초기 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단 것을 좋아했는데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혈당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건강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날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캠핑장 주변을 1시간 이상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술도 거의 끊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3개월마다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생활 1년 차에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장시간 운전 후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시간 운전을 자제하고 2시간 운전할 때마다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하루에 2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지역에 최소 2박 이상 머물며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초기에는 외로움도 큰 문제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길을 떠나는 생활이 때로는 너무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가끔은 전 아내와 자녀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다른 캠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변 캠퍼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대의 캠퍼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에서 만난 30대 부부입니다. 그들은 1년간의 세계 여행 중 한국에 들른 호주인 부부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저였지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제주도의 숨은 명소를 알려주고 함께 3일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당신은 우리가 만난 가장 멋진 한국인이라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캠핑카 생활 2년 차가 되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캠핑장과 좋은 주차 장소를 알게 되었고 계절별로 어디로 이동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여름에는 강원도 산간지역, 가을에는 중부지방의 국립공원, 겨울에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캠핑장 이용료를 아끼기 위해 한 달 이상 장기 체류 시 할인을 해주는 곳을 찾아다녔고 자주 가는 캠핑장에서는 단골 할인을 받았습니다. 식비도 현지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요리함으로써 절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과의 영상통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 어려워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전남 고흥의 한 캠핑장에 있었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캠핑카 내부와 주변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66세 노인이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전화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시니어 유튜버들이 인기 많아요. 아빠처럼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는 노인분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으로 자녀들이 제 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서 시니어 유튜버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70대, 80대 유튜버들이 많았고 구독자도 상당했습니다. 할머니 키친이라는 채널은 80대 할머니가 시골 음식을 만드는 영상인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 외에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서툴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고흥까지 내려와 하루 종일 유튜브 기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상 촬영 방법, 간단한 편집 앱 사용법, 유튜브 업로드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첫 영상 주제는 68세 노인의 캠핑카 생활 시작하기였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3일이 걸렸습니다. 촬영, 편집, 자막 작업까지 모두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날 밤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튜브를 확인했더니 조회수가 100회가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10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멋진 도전이네요. 저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같은 댓글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5,000회를 넘었고 구독자도 300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반응에 놀라고 기뻐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캠핑카 내부 구조와 수납 노하우라는 주제였는데 가구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캠핑카 내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첫 영상보다 더 큰 인기를 얻어 조회수 1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을 할배의 자유로운 캠핑카 생활로 정하고 일주일에 2회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캠핑카 요리법, 각 지역 캠핑장 리뷰, 노년의 건강관리법,
은퇴 후 재정관리 팁 등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노인 혼자 캠핑카에서 만드는 간편 요리 시리즈였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개발한 저탄수화물 요리법들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좁은 캠핑카 주방에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하며 재료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2000명으로 늘어갔습니다. 댓글도 점점 많아졌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시청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캠핑카 생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얼마인가요? 건강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혼자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등 다양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15만 원 정도였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캠핑용품 업체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보내주며 영상에 사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후 휴대용 가스레인지, 침낭, 랜턴 등 다양한 캠핑용품 협찬이 이어졌습니다. 현금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약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1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 112만 원에 유튜브 수익 120만 원이 더해져 월 2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캠핑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경제적 여유보다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지 계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66세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 생활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장소에서 며칠 머물다 떠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특별한 장소나 이벤트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 유명 관광지, 숨은 맛집 등을 취재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강원도 인제의 한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영상을 본 시청자가 직접 찾아와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강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팬이라는 존재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고 시청자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고민 끝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할배와 함께하는 캠핑데이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10명 정도의 시청자들과 함께 캠핑을 하며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캠핑데이는 충남 태안의 한 캠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캠핑 노하우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각자의 꿈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특히 의미 있었습니다. 30대 회사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50대 주부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남편과 함께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용기를 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만남은 제 채널의 특징이 되었고 구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캠핑데이 참가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었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참가비도 받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자녀들이 제 영상을 즐겨보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빠,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로 찍을 거예요? 이번 편집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는 자녀들이 직접 찾아와 캠핑카 생활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소원했던 가족 관계가 유튜브 덕분에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아내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연히 제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요. 정말 멋져요. 비록 재결합은 없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유튜브 2년 차가 되자 구독자는 8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3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생겼습니다. 과거 직장 생활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2 수준이었지만 스트레스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버는 돈이라 더 값졌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활동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에 몰두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운동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밤샘 편집 후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엄격하게 계획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 오전에 촬영, 오후에는 2시간만 편집하고 반드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일체 작업을 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도 투자했습니다.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캠핑카 생활 3년차, 유튜브 활동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다가, 때로는 산이, 때로는 호수가 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은 산책입니다. 캠핑장 주변을 2시간 정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직접 만듭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는데 이 과정을 촬영의 할배의 건강한 아침 식사 시리즈로 업로드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요리법이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콘텐츠 기획과 촬영을 합니다. 지역 명소를 방문하거나 캠핑 노하우를 정리하거나 시청자 질문에 답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점심은 가끔 근처 식당에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캠핑카에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오후에는 인근 카페나 도서관을 찾아 영상 편집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편집했지만 이제는 노트북과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아들이 생일 선물로 보내준 노트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집 실력도 많이 늘어 초반보다 영상 퀄리티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캠핑장에서 다른 캠퍼들과 교류합니다.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주 2회는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할배와의 실시간 대화라는 제목으로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캠핑 질문에 답하고 인생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제 캠핑카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인이 생겼고 온라인에서는 수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합니다. 명절에만 연락하던 자녀들과는 이제 주 2회 이상 통화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캠핑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독자 가족이 찾아와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배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캠핑을 시작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며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캠핑장 이용료 평균 4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등 총 15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수입은 국민연금 112만 원, 유튜브 수익 평균 150만 원, 협찬 50만 원 상당으로 총 310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예금 및 투자금도 2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계획은 캠핑카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면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교외 지역에 작은 주택을 마련해 정착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 수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 수입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집필을 제안받았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캠핑카 인생 2막이라는 제목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준비 중입니다. 건강관리도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건강이 걱정되어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매일 아침 척추 강화 운동을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약물 복용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68세가 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일이 즐겁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8세에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전국 일주 완료, 책 출간 등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해외 캠핑카 여행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캠핑카 여행이 활성화된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후배 은퇴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후 바로 큰 결정을 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의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6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제 경험이 증명합니다. 캠핑카 생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노년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넓은 아파트, 고급 가구, 비싼 옷. 이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제곱미터 캠핑카 안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 하나 다루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SNS 관리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세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배님 영상 보고 저도 용기 내서 회사 그만두고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부모님께 할배님 영상 보여드렸더니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세요. 같은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68세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캠핑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노년의 삶도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